이번 시간은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제되지 않는 불공제 매입세, 요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즉 매입세 공제는 생계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한 경우에 매입세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죠. 즉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매입 시점에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 그럼 매입세액 불공제가 있어요. 결국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즉 협력 의무 불이행, 즉 국가가 시키는 대로 안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결국 세액에서 수취하게 돼 있죠. 근데 미수취했어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수취했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불명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매입세액 불공제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처별 생계사 합계표를 제출하게 돼 있죠. 근데 미제출하거나 불명분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다만 예외적인 게 있죠. 과세 기한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시 공제를 해줍니다. 즉 과세기한이 끝난 후 언제입니까? 6월 30일이 끝나는 시점이죠. 20일이니까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일기 전체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크게 보시면 부가가치 및 창출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회사의 사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세액서를 수취하면서 자택에 TV를 구입했어요. 이것은 세액서를 수취하더라도 이것은 사업하고 직접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부가가치 및 창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수용차 구입 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즉 경차는 1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프용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 그리고 구입뿐만 아니라 임차, 즉 리스했거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수선했어요. 그러면 수선비가 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및 창출을 받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 그리고 면세 사업하고 관련돼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당연히 안 해주겠죠. 따라서 대표적인 게 시외버스 운송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면세 사업이죠.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및 창출을 받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해 줄 때에는 부가세 대금이 나타나죠. 그런데 매입세액 불공제일 경우는 요 부가세 대금이 없고 해당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즉 차량 운반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매입세액 불공제를 보도록 할게요. 3월 1일 구매 계약한 소형 승용차 998cc 이렇게 했죠. 이것을 경차입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인도받고 전자세액에서 공급대께 1,100만 원을 발급받았다. 잔금은 다음 달부터 1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금은 선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했죠. 결국 차량 운반고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여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선금 50만 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10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미지급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형 승용차 1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직원 업무용으로 소형 승용차 2000cc죠. 그러니까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구입했다고 됐죠. 2,000만 원 부가세 별도. 결국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이 2,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도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2,320만 원이 되고 지금 12개월 할부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지금 2,200만 원, 취득세는 120만 원 해갖고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형 승용차 1500cc니까 매수세액 불공제죠. 임차했어요. 리스했다는 얘기죠. 결국 33만 원에 대해서 현금 지급하고 전자세액세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이것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입니다. 따라서 차변에 임차했으니까 임차료죠. 33만 원 하시고 대변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접대할 목적으로 선물용품을 구입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전자세액세를 수취했다. 그리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결국 접대 관련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10만 원이고 부가세 별도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40만 원에 부가세 4만 원 또한 접대비가 4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세법에서는 이젠 업무 추진비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가 같이 쫓아올지 그거는 저도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계속 접대비라는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접대비나 업무 추진비랑 같은 계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토지죠. 주차장용 토지. 그래서 농지를 집안 평탄화 작업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평평하게 했다 이거죠. 결국 토지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액세를 수취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당사 발행 어음 만기 3개월 이것에 대해서 지급 어음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5,500만 원은 공급대가죠. 따라서 차변의 토지 5,50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 GM사로부터 소형 승용차 2,500cc 불공제가 되는 거죠. 금일 울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액에서 공급가액 6천만 원, 부가세 600만 원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와 통관수수료를 현금 납부하다. 이 공급가액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은 가상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아니에요. 결국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면 돼요. 근데 통관수수료 50만 원 포함이죠. 따라서 이 소형 승용차 2,500cc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방구는 부가세하고 통관수수료를 합친 650만 원이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차량 운반구 650만 원, 대변에 현금 6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즉 매입세액으로 보겠다는 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예요. 즉 매입세액이 없는데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과세자가 있어요. 그리고 면세 농산물인 복숭아를 구입했어요. 복숭아를 구입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매입세액이 없죠. 그리고 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럴 경우 과세관청, 즉 세무서죠.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갖고 공제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가 제조 가공을 통해서 이것을 과세제와, 즉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판매했을 경우, 즉 면세 농산물을 제조 가공해서 과세세화로 판매했을 경우 이때 과세자의 10% 부가세가 붙죠. 근데 여기에는 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어요. 따라서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게 공제율이 있어요. 공제율은 전산액의 1급에서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공제 시기는 제조 가공 시점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전산세무 2급에서는 반드시 숙제해야 될 사항인데 전산액의 1급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